단수 문제 숙제로 내드렸죠. 그리고 풀 시간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 REPL 하나 켜주고 바로 그냥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링크 하나 클릭하고 메인.자바로 선택해야 돼요.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고 복사하고 전체 선택 후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제 지난 시간에 바로 했던 거죠. 세미콜론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인트는 뭔지, A는 뭔지, 그리고 A는 어디까지나 공간의 이름이죠. 공간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짓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변수 이름 규칙. 자, 첫 번째, 키워드 사용 금지.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란 여기 보시면 글자별로 색깔이 다 다르죠. 이런 거나 얘네들이랑 얘네랑 얘네랑 얘네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는 키워드인데 얘네들은 뭐냐면 어떤 뜻으로 쓰겠다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public, static, 뭐 void, string, int. int만 봐도 알 수 있듯이 int는 정수라는 의미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변수 이름에다가 int를 쓰면은 뭐라고 합니다.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서로 특정 의미로 사용하기로 미리 정한 단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숫자로 시작 금지, 숫자로만 구성 금지. 중간에 숫자가 와도 돼요. 마지막에 숫자가 와도 되고, 대신에 맨 처음 1A 이런 거 안 된다는 뜻입니다. A1은 되지만 1A는 안 된다. 이것도 특수문자, 가능한 특수문자. 뭐 이거는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문자가 아니라면 첫 번째가 아니라면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그런데 첫 번째 문자가 반드시 이렇게 이걸로 시작할 필요가 없는데 아, 근데 보통 이제 달러는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언더바 언더스코어라고 하는데 이 기호의 이름 언더스코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주로 많이 쓰거나 아니면 얘를 안 쓰거나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특수문자는 어디까지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이런 규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념은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요. 문제를 풀어보자면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꾸는 거고, 자, 여기까지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이렇습니다. A라는 변수를 만들어요. 정확히는 공간을 할당받고 그 공간에다가 A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O라는 값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A에 들어있는 값 출력하고 있죠. 자, 이게 값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변수고 여기서는 값인 이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냐 없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변수인지 값인지 나뉜다고 했죠. 여기서는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변수이고요. 여기서는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값입니다. 그리고 그 값이 5인 거고 뭐 이거는 5 더하기 10 값을 출력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하나 더 할당받고 그 공간에다가 B라고 이름을 붙이고 10을 저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런 상황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 일도 없죠.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서 A에는 10이 들어있게 해야 되고 B에는 5가 들어있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공간에 들어있는 값을 덮어쓰기 하면 돼요. 원하는 값으로. A는 10이고 B가 5죠. A는 10 세미콜론 써줘야 되죠. B는 5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저장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규칙입니다. 변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값이 하나만 저장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값이 여기서는 A에 5가 저장됐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돼서 10이 저장됐다.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값을 뽑아올 때 5를 가져와야 될지 10을 가져와야 될지 모호하죠.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값은 하나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넣어준 값 그게 남겠죠.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이게 정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굴러온 돌이 나중에 할당한 값이 되는 거고 박힌 돌이 기존에 할당된 값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박힌 돌이 A라는 변수에서는 5였다면 굴러온 돌이 10인 거죠.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A와 B의 값은 결과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사칙연산이랑 숫자 사용 금지. 이 조건을 지키면서 만족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숫자 사용됐잖아요. 이 풀이는 이 조건이 있을 때는 틀린 풀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변수 생성 개수 제한 이거 없어요. 변수 사용 가능한 변수의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변수를 새로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럼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수를 새로 만들었으면 자, 일단 안 되는 경우 a에 10이 들어가면 되니까 a 더하기 a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a의 값은 5라서 더하면 10인데 사칙연산이 개입되어 있죠. 안 되고 그러면 a-b도 안 되겠죠? 이때도 뺄셈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a에는 5가 들어있고 b에는 10이 들어있으니까 a에다가 b의 값을 넣어주고 b에다가 a의 값을 넣어주면 될까요? 요거를 한번 기억해보세요. 될까요? 안 되죠?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a가 10이 바뀐 거는 잘 됐는데 b의 값은 변함이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때요? b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죠? 그 값은 10이고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a라는 변수 안에다가 다시 넣어줌으로써 그 전에 들어있던 a의 값이 5에서 10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밑줄에서 어때요? a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네, 값입니다. 근데 그 값이 10이죠? 이 10을 다시 b에다가 넣어주고 있으니까 b는 여전히 10인 거죠. 그래서 a와 b의 값을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여기서는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a의 값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b의 값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a의 값이 사라졌고 여기서는 b의 값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값을 이 힌트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 사라질 수도 있는 값을 백업해 뒀다가 바꾸고 나서 나중에 백업해 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C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C에다가 A의 값을 미리 넣어둘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B의 값을 넣어줌으로써 A의 값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C에다가 A의 값을 넣어주고 A에다가 B의 값을 다시 정의하고 그러고 나서 A가 아니라
a의 값을 담아둔 변수 c의 값을 b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의 값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흐름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천천히 위에서부터 a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 안에는 5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변수가 있고 b에는 10이 들어있어요. 새로운 변수 c를 만드는데 이 변수 c는 정수값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변수 c예요. c에다가 a의 값을 넣어줬죠.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b의 값을 a에다가 주고 있으니까 b의 값으로 a의 값을 덮어 쓰면은 a는 더 이상 10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5를 안 가지고 있고, 여기서 a의 값을 b에다 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c에다가 백업을 해놨잖아요. 이 백업해둔 값을 b에다가 다시 덮어 써주면은 이 변수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서로 값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값 비바꾸기인데 밸류 수합이라고 합니다. 밸류 수합. 그래서 변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